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 시간은 이 중자음 발음법에 관한 것인데요. 자음이 그러니까 두 개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게 우리 한국인이 또 일본인이 이 액센트, 스트레스, 위치를 틀리게 실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음 발음과 이제 그 파닉스의 핵심이라고 이제 핵심 요소라고 이제 이렇게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 아주 액센트 상당히 틀리게 우리는 그동안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바꾸는데.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말하자면은, 모라식 발음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라식 발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중자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제, 영단어의 경우에 말이죠. 영어 액센트하고 이제 액센트가 틀리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액센트의 올바른 정의와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음절의 개념을, 영어에서의 그 셀러블은 우리가 한국어로 그 음절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우리 한국어의 음절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예를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의문학을 좀 생각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영어 선생님 가운데도, 영어 전공자 가운데서도, 또 실제로 대학 교수도 제가 약 한 5년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그때 대한민국의 영어 의문학 전공 내지는 부전공 하셨는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이제 자기 일종의 이력을 이제 표시하는 데 있어서 그걸 쓴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이제 외국인 교수. 서강대학교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액센트의 올바른 정의와 그 개념. 또 음절의 한국 음절과 영어의 음절이 차이점, 그 개념의 차이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액센트를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배운 거는 액센트가 몸 위에 액센트를 두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틀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액센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영한사전에도 실수를 하니까요. 영한사전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어에 그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어에 아마 박사급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학위가 있어서 박사가 아니라 영어를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영한사전에 틀리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좀 미안하지만 틀린 것들만 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도 액센트에 실수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만 알면은 우리는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은 영민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알면 한 가지를 배우면 두세 가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뭐 5가지, 10가지도 알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만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아마도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자음, 자음이 두 개 합쳐져서 이제 단어에 앞에 들어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중자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기본
영단어인 거를 이제 제가 추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lease 보면은요, 저는 사운드 실러블로 제가 이제 사운드 실러블 개념을 제가 정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사운드 실러블대로 이렇게 나눠 주면은요, 그러면은 굳이 이 발음 기호가 필요가 없어요. 발음 기호가. 그 IPA 발음 기호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IPA 발음 기호가 그 이상하게 생긴 그 기호가 그거 배우려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 배우느니 그래도 영어 조금 이제 요 스펠링 좀 배우고 하면은 알파벳 정도 조금 배우고 하면은 이게 나눠진 게 더 발음하기가 더 쉬워요. 응?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운드 실러블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예, 사운드 실러블을 또 나누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또 나눈 거고, 비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국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IPA를 대신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please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맞는 발음이라는 거죠. 우리 영어 훈민정음에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액센트 틀리게 배운 발음, 우리가 이제 틀리게 배운 발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한 사전에 한글로 이렇게 발음 표기가 돼 있는 걸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영한 사전에 이렇게, 그것도 유명한 영한 사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please예요. 예? 이렇게 나누니까, 자, 이 PL 중자음이죠. 자음이 2개 있는 거예요. 앞에. 예.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사운드 실러블로 나눈 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소리 내면 please잖아요. please, please, please. 네?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please로 돼 있어요. please.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L 발음이 2개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R 발음이라는 거죠.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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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이게 무슨 영단어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lease 하면은 액센트 위치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플레이 액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리에 액센트가 들어가면 틀린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발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액센트 틀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틀렸냐 하면은 이제 이게 틀린 발음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라식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지금 모라식 발음은 아니지만 please 이렇게 R 발음으로 이렇게 R 발음이 된다. L이 2개면은 예. 그래서 이제 please로 이렇게 please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그죠? 처음에 please 이렇게 했다가 please 이렇게 연습하면 이제 이어지면 이제 그게 please 원어민 파닉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액센트가 저절로 떨어져요. please 하겠어요? please 하죠. 예? 그게 더 쉽죠. 예. 쉬운 대로 발음하면 액센트가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SC의 이 중자음, 예? scout 이게 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모라식 발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게 키읔이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일본어 모라식 발음. 그러니까 했으문이다 뭐 이런 것처럼 매구도 나루도 예?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여기에 키읔이 여기 있어야 될 것이 out 이렇게 돼야 되는데 scout 이렇게 돼야 되는데 scout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게 액센트가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school 같은 경우 얼마나 기본적인 단어예요. please도 기본 단어인데, 예? 예. school 이게 얼마나 기본적인 단어예요. 예? 근데 school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school 이거 액센트가 여기 틀린 데 있는 거예요. 응? 받침이 없잖아요. 여기에 받침이. 예. 여기 받침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모라식 발음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틀린 액센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자음인 경우에
중자음에서 상당히 많은 영단어의 액센트를 우리가 틀리게 배우고 있어요. 틀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발음을. 예. 왜냐하면 모라식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우리 22개 발성 근육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몇 번씩만 연습하면 이제 요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스케이트 같은 경우, 스케이트. 예? 요령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이제 이 개요가 잡히시죠? 예? 개념이. 예? 스케이트. 예? 틀리게 이게 액센트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스케이트. 케이트. 무슨 누구 부르는 줄 알잖아요. 이렇게 발음하면. 스케이트 하면은요, 케이트라는 이름의 여성을 부르는 줄 알지도 몰라요. 쿨 하면은 이거는 뭐가 쿨이냐, 뭐가 그렇게 멋지냐, 근사하냐, 이렇게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자, 슬립, 예? 이게 또 여기는 이제 리을이 두 개죠. 액센트도 틀린 데 있는 데다가 리을이 두 개. 슬립. 알 발음 같지 않아요? 우리 리자로 할 때 그 소리 같지 않아요? 슬립 이렇게 하면은, 예? 액센트 틀리고, 예. 이런 식으로 틀린 액센트를 우린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기본 영단어 3,789개 영어 훈민정음에 있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약 한 20% 넘어, 근 25% 가까이.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가까이를 우리가 틀린 액센트를 배운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발견하고 나서 아주 대단히 진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화가 났어요, 사실. 슬립 다음에 small 이런 단어도 말이죠. small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small 해야 되는데 small more 이게 무슨 뭘 더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리게 배운 거죠, 우리가. 예. 이렇게 small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운드 실러블로 이렇게 나누면은 제대로 발음이 되고 액센트도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센트가 왜 저절로 떨어지냐면요. 여기는 요게 지금 모음 아니에요. 모음. 여기는 자음 아니에요. 자음하고 모음하고 어떤 게 소리가 더 커요? 자음이 소리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여러분들 이제 혹시 기억하세요? 자, 음소가 있는데 음소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단 말이죠. 예? 모음 중에서도 이제 소위 어가, 이 어가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 이 자음이 에너지가 세게 들어간다. 예? 이렇게. 자음이 힘이 더 많이 발음하는데, 발성하는데 힘이 더 많이 써야 된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모음.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모음에서 소리 나는 거하고 여기 자음일 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음의 소리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는 억지로, 억지로 이제, 이게 스페이스, 이게 억지로 이제 스페이스 이렇게 발음이 이제 돼야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운드 셀러블로 이렇게 나눈 대로 발음하면 액센트가 저절로 된다. 그 저절로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운드 셀러블로 나누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모음 앞에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자음 부분. 이게 자음 부분이니까 여기에 액센트라기보다도 그냥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를 발음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액센트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이제 모음이고 여기는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액센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now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억지로 이제 snow 이렇게 되는 거죠. snow.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space.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모음이잖아요. 모음 부분은 소리가 작잖아요. 예? 저절로. 이거는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액센트가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액센트를 내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내가 그냥 이렇게 발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예. 그래서 spac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모라 발음이기 때문에 다 지금 받침이 다 없는 거예요. 여긴 받침이 다 있잖아요. 이게.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square.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한 것은 바로 이 Q 때문에 그래요. 예? square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이거죠. square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도음 을을 이제 넣은 거예요. Q 할 때는 항상 크가 발음이 된다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stand 예,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stand. 예? 근데 stand라고 이렇게 액센트가 틀린 거예요. 예? 예, square도 마찬가지고요. 예, square. 예. 여기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 R이기 때문에 예, 요거 이제 리을을 이렇게 받침으로 했어요. 영한 사전에 그렇게 했네요. 예. 그렇지만 아무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액센트가 틀린 위치에 있다 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stand 예, 이렇게 되고요. 예, stand. 그 다음에 extension. 예, 에 이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누지만 여기에 이제 액센트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자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음절이 이제 아마도 이거 제가 좀 잘못 나눈 것 같은데 extension 예 이렇게 예 발음을 이제 하시면은 뭐 영어는 파닉스에 상당히 가까워요. 근데 영어는 파닉스에 뭐 영어의 핵심은 바로 그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이 액센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소리가 강하면 그 소리가 약간 좀 틀렸어도 그 강하면은 거기에 액센트가 있는 걸 원어민들이 알아요. 예, 그러면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닉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뒤에 소리들은 조금 뭐 해도 좀 얼버무려도 좀 작아도 이 액센트만 정확하면은 그러면 영어 원어민들이 이해를 한다. 또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이게 완전 음절을 만들지 않고 음절을 완성시키지 않고 미완성으로 이제 디귿만 나온 거죠. 디귿만. 예. 이걸 이렇게 발음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서 쉬어야 돼요. 멈칫해야 돼요. 한 다음에 쉬어야 돼요. 멈칫해야 돼요. 박자에 쉬어야 돼요. 예. 그럼 그 다음 단어하고 연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운드 실러블이 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이제 하는 거. 또 이제 영어 훈민정음의 사운드 실러블대로 나누면은 바로 이제 액센트가 틀리게 이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제 이런 그런 걸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26번째 시간 이 중자음에 관해서 한번 중자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영 아주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은 이 중자음으로 시작하는 영단어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중자음이 올 때는 그거를 이제 그 부분에 대체적으로 이제 액센트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명심해 두시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 한국에서 한국 영어에서 영한사전에서 아니면 또 뭐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틀리게 이제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로 좀 고치셔가지고 여러분 영어 성공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26번째 시간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26번째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